저는 인바디가 제가 진짜 정말 요즘 느끼는 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유산소는 네, 안녕하세요. 테디 배우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또 주변에서 저번 영상 이후로 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. 친구들한테도 그렇고. 그래서 오늘은 좀 운동에 관련해서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을 좀 Q&A 식으로 다뤄보는 걸로 해서 오늘 피디님께서 좀 질문 주시면은 저만의 생각을 답변해 드리도록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셨어요. 요즘 사실은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이제 새로운 센터가 오픈 준비 중이었어요. 계속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이제 오픈 날이 한 3, 4일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정리할 것도 많고 신경 써서 또 계획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그 업무가 바빠가지고 좀 촬영이 많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.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픈을 이제 곧 하니까 또 새로운 공간에서 또 새로운 머신들과 또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헬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오늘 제가 질문을 몇 개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첫 번째가 초보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네. 프리웨이트랑 이게 머신 운동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, 이거 프리웨이트 꼭 해야 되냐, 머신 운동 꼭 해야 되냐, 이제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럼 거기에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면은 일단은 프리웨이트랑 머신에 대한 차이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프리웨이트는 말 그대로 자유로운 중량을 다루는 운동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중량을 좀 자유롭게 다룬다라는 게 무게를 막 자유롭게 다루라는 게 아니라 중량을 내가 조금 내 몸에 맞는 궤적을 내가 만들어서 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, 이때 좀 머신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머신 운동대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의자 같은 거에 가슴을 대거나 혹은 발판도 막 이렇게 있는데, 프리웨이트는 이런 옆에 있는 덤벨과 뭐 바벨을 이용한 운동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근육들을 협응해서 내 몸을 지지한 상태로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 대신 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칼로리 소모나 그리고 전체적인 근력 향상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머신은 반대로 패드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몸을 지지해주는 이런 보조 역할 수단이 있어서 좀 더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극하기가 효과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리웨이트를 조금 첫 번째 운동에 많이 선행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머신 위주로 내가 그날 해야 되는 부위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네.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 동작이 어렵다 보니까 머신 운동을 하면 오히려 더 자극이 잘 온다. 근데 꼭 네. 프리웨이트를 꼭 선행을 해야 되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요거는 사실 제가 뭐 다 100%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머신들이 생겨난 이유가 프리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생겨났다 생각하거든요. 그 동작을 조금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보조 역할로 그 부위를 좀 더 집중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머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머신 운동이 처음에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만 나중에 내가 중량을 올리거나 그러면은 내 몸의 흔들림이나 이런 게 강해지면서 오히려 좀 다른 부위에 자극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생기실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을 지지하는 힘이나 머신에서도 그 부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막 강해지다 보니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머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프리웨이트를 항상 꼭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프리웨이트는 꼭 해야 된다. 네, 꼭 해야 된다. 그래서 많이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 운동 분할 이거 네. 도대체 어떻게 나눠야 되냐. 뭐 어떤 사람은 네. 뭐 2분할 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3분할 하라고 또 어떤 사람은 4분할, 5분할 되게 많거든요. 맞아요. 네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게 이거는 좀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 헬스랑 운동을 접할 때 2분할도 해보고 3분할도 해보고 5분할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할마다 고유의 색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이제 일반인분들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상급자 단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초급자를 좀 위한 질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직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. 뭐 트레이너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내가 따로 본업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이 운동이 취미인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내가 일주일 중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운동에 투자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분할을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주 4번은 운동을 할 것 같다라고
확신하는 날짜가 정해지면은 4분할 하셔도 되고, 혹은 뭐 2분할로 2사이클 도셔도 되고, 아니면은 3분할을 하시고 마지막 한 부위는 내가 부족한 부위를 한 번 더 해준다거나,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있게 내 생활 패턴에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분할이 또 다양하고, 또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몸이 좋아지고 싶은 욕심에 네. 이 분할을 하면 몸이 좀 더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? 저 분할을 하면 몸이 좀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?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. 네.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. 그래야지 좀 더 내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컨디션 난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. 이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봤자 내가 운동을 잘 하지 못하면은 운동의 퍼포먼스가 안 나와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한 것만도 못하는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분할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. 네.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 네. 이거 꼭 해야 되나요? 네,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이유는 이제 뭐 저도 한때는 이제 이 스트레칭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. 그러니까 운동을 할 그러니까 할 시간도 너무 촉박했는데, 막 스트레칭 하면은 못해도 10분은 투자해야 되고, 더 많게는 10분 이상으로 투자할 경우도 많았는데,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보니까 본 운동을 잘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서 좀 많이 배제하고 했었었는데,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중량도 늘고, 그리고 운동의 강도도 늘다 보니까 이 운동 스트레칭을 안 하고 들어갔을 때 부상 위험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허리도 많이 불편하고 어깨도 많이 안 좋은데, 이런 것들이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스트레칭 자주 안 하고 운동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몰아서 다 오지 않나 싶어서, 저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부상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하세요. 이게 솔직히 하루 이틀은 상관이 없는데 네. 운동을 이제 계속 꾸준히 오래 하려면은 스트레칭은 꼭 해야겠나요?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잠깐의 운동을 하더라도, 그러니까 짧게라도 스트레칭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. 그래서 보면은 헬스장 오시면은 마음이 급해서 그냥 바로 옷 갈아입고 뭐 머신부터 들어가시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은 진짜 중량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할 겁니다. 그래서 짧게라도, 정말 진짜 뭐 2, 3분이라도 내가 자꾸 투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하세요. 진짜로.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운동 장비 이거 꼭 착용해야 되나요? 왜냐면은 어떤 사람은 운동 장비 착용하지 말고 네 몸으로 하는 연습을 해라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그리고 분들 또 어떤 많아요. 분들은 아니 내가 몸이 약한데 운동 장비 안 하다 다치면 그게 더 손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테디님의 생각은 어떠세요? 저는 그 중간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운동 장비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대신 필요한 경우는 있어요. 필수가 아닌 필요한 경우. 그 경우가 어떤 부분이냐면은,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손목을 많이 쓰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고, 아니면은 뭐 팔꿈치를 많이 쓰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내가 좀 고질적으로 불편한 부위들이 꼭 있기 때문에, 그런 부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정도의 보호대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대신 내가 막 이제 남들이 막 스트랩도 착용하고 막 팔꿈치로 되게 착용 많이 하시는데, 그거 보고 따라 하시는 것보다 정말 불편할 때 착용하는 거 하고, 그리고 중량을 다룰 때만,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40kg로 뭐 덤벨 프레스를 할 건데, 근데 10kg부터 웜업이 들어갔는데 10kg 때부터 차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오히려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이런 관절이나 이 인대의 힘을 더 약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웜업 할 때에는 정말 내 몸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같이 진행하면서 웜업을 하는 거고, 이제 본격적으로 중량 다룰 때에 이제 좀 보호대를 착용함으로써 내가 고질적으로 아픈 부분을 좀 더 보호하는 역할을 착용하시는 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질문. 이거는 솔직히 헬스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. 이제 항상 그 막히는 질문이거든요. 이게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중량을 꼭 다뤄야 되냐? 중량을 꼭 쳐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왜냐면은 어떤 분은 중량을 쳐야 된다.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량 안 쳐도 몸 좋아질 수 있다. 이게 너무 이게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. 네, 그렇죠.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요 질문도 지금 뭔가 다 중간의 입장인 것 같은데, 요것도 저는 중량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것도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,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중량은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다른 가벼운 사람과 조금 더 중량이 나가는 사람이 같은 무게를 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당연히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보면은, 그 UFC 선수들 보면
체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. 그만큼 내가 쓰는 힘이나 받아들이는 힘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 체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중량은 너무 상대적이다 보니까 남들이 저만큼 친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. 대신 내가 나만의 틀에서 계획적으로 내 중량이 상대적인 거니까 나만의 틀에서 움직여야지 남이랑 비교해가면서 약간 내가 난 이만큼 못 드니까 약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내가 지금은 요 정도 들고 그 다음은 이걸 넘어서야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지 좀 내가 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더 벌크나 다이어트나 이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필수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. 절대적인 중량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네.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자신한테는 그래도 차츰차츰 올리는 과정은 그쵸. 필요하다. 네, 부하를 걸어주는 용도로는 중량을 계속 올려야 되는 건 맞으나 이제 막 남들이 생각하는 데드리프트는 뭐 200kg 들어야지, 뭐 스쿼트 160 이상은 해야지 이런 거에 꼭 부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. 자, 그리고 네. 이거 인바디 있잖아요. 인바디. 인바디 이거를 객관적인 지표로 이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? 이거를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뭐 믿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네.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 재면서 그 트래킹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.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인바디가 객관적인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인바디 회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, 인바디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잴 때 매번 다른 상태에서 재는 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은 밥을 먹고 잴 때도 있고 아니면 공복에서 잴 때도 있고 운동을 하고 나서 잴 때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계속 다르게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100%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참고할 수는 있다.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방법은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매번 공복 시에만 잰다거나 운동 후에 잰다거나 이런 동일한 패턴에 맞춰서 재는 게 조금 더 참고사항에 가깝다. 제가 뭐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지만 회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우리가 자동차 다 타보셔서 알겠지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. 내비게이션은 정말 내 집까지의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, 또 나침반 아시죠? 나침반은 방향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. 집까지의 방향만. 그래서 인바디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 정도의 길을 바라보는 거지 100% 목적지까지 도달시켜주는 수치는 아니다.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중량 그 전 질문과 같이 네. 이게 절대 평가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수치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쵸.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네. 개인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용도로는 쓸 수 그쵸, 있다. 그쵸. 네. 그 정도로 네. 정리해도 될까요?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. 네. 유산소 꼭 해야 되나요?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해야 돼요. 유산소. 예, 이거 네. 진짜 많이 하세요 질문을. 요거는 제가 진짜 정말 요즘 느끼는 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유산소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제가 지금 총 대회를 2번 준비했는데 첫 대회 때는 유산소를 되게 꾸준히 했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대회 때는 이번에 유산소를 진짜 많이 안 했습니다. 근데 좀 몸에서 느껴지는 게 회복 능력이 좀 떨어져요. 첫 대회 때보다 두 번째 대회 때 약간 추위를 느끼거나 약간 막 오한을 느끼거나 막 체온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근데 첫 번째 대회 때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 이유가 저는 유산소를 함으로써 내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그만큼 잘 될 것이며, 그리고 이 근육들이 그만큼 혈액이 빨리 도니까 회복속도 빨라지는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 비시즌이 왔을 때도 뭔가 몸이 재기능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비시즌에도 못해도 하루 30분 정도는 걷거나 뛰거나 할 생각이고, 그리고 또 이건 좀 추가적인 답변이긴 한데 유산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정말 천천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 그건 저는 객관적으로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너무 천천히 하시면 어느 정도 좀 심박수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시니까 좀 쉽게 설명드려서 내가 숨은 찬데 말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에서 좀 지속해주는 게 좀 유산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. 꼭 해주세요. 야, 오늘 진짜 이렇게 그 헬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그래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,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뭐 제가 다 항상 영상에 올리는 것들이 정답은 다 아닙니다.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, 개인적으로.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 또한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고, 그리고 이제 날씨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좀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면서 아직 영상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부족한 게 많지만 좀 더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채널이 되고자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. 뭐 댓글과 질문들 주시면 좀 그런 거 보면 참고해서 좀 더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좀 관심 써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은 아름답다, 테디베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